적동의 시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휩싸였다. 경제의 판도가 달라지면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의 혁신 기술로 인류의 미래는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And it's an incredibly exciting time because if I look at the second half of this journey, that's where the magic happens. 제조의 영역을 무한대로 넓힌 3D 프린팅 기술. 상상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3D 프린팅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차. 미래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왔다. 앞으로 가서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을 통해 현실처럼 생생한 풍경을 경험하는 가상현실 기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은 또 하나의 지구, 소위 디지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디지털 지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4차 산업혁명의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충분 조건은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충분 조건은 결국 기술의 개발이다. 이거보다는 이거랑 여기에 우리나라도 3D 프린팅 기술의 다양한 산업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케이. 3D 프린팅은 프린터로 입체 모양의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을 말한다. 30여 년 전인 1983년 고안된 3D 프린팅은 제품을 완성하기 전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사용됐다. 2014년 기준 3D 프린팅 특허 90여 건이 완료되면서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기술과 장비의 대중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프린팅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고안이 미국이라든가 독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원리를 잘 알죠. 근데 그게 이제 20년, 30년 흘렀고 그러면서 사실 그들도 대단히 발전을 이루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평등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술의 어떤 우위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고체나 액체, 가루로 된 재료를 층층이 쌓아올려 물체를 출력하는 3D 프린팅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을 일으키는 4차원 프린팅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개념 깁스다. 3D 프린터에서 출력한 깁스를 팔에 채운 뒤 열을 가하면 팔 형태에 맞춰 깁스가 저절로 밀착된다. 물체의 변형이 일어나는 소재로 깁스를 출력했기 때문이다. TPU라고 불리는 이 우레탄 계열의 소재는 고온에서 인장이나 특정 변형을 가한 상태에서 급속 냉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형상을 기억하는 형상 기억 고분자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재인데 이 소재를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초기 형상을 잡아준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열을 받는 상황에 놓이면 이제 초기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이용하여서 깁스를 제작하였습니다. 3D 프린팅과 4D 프린팅은 재료를 쌓아 올려 제작한다는 점에서 구조는 동일하다. 다만 사용하는 소재가 다르다. 4D 프린팅은
형상이 변하는 스마트 소재가 사용되는데 온도에 반응하는 형상기억 고분자, 물이나 액체를 잘 흡수하는 다공성 소재가 사용된다. 실제로 출력물이 어떻게 스스로 변환되고 조립되는지를 살펴보자. 변화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실험 용기에 붓는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뒤 찬물에 담가두었던 1차 출력물을 꺼낸다. 최종 제품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출력물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스스로 조립이 된다. (4D) 프린팅 기술은 기존의 3D 프린팅 기술에서 만들어지는 형상, 그리고 이 형상이 특정한 기능성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많이들 3D 프린팅에다가 시간을 더한 게 4D 프린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면에 가로 세로 축에 깊이의 축이 더해져 생긴 공간에 입체 형태로 제품을 출력하는 기술이 3D 프린팅이다.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더해져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모양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4D 프린팅이다. 4D 프린팅 개념은 미국의 스카일러 티비츠 교수에 의해 2013년에 알려지게 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1차원의 선 모형이 물속에서 글자로 변화하기도 하고 소재의 변화를 미리 입력해 설계한 출력물은 물속에서 스스로 조립을 진행하기도 한다. 4D 프린팅 기술이 더욱 발전하려면 물체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 개발이 필수적이다.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나 혹은 컨텐츠가 나오게 되면 3D 프린팅 기술은 지금의 기술보다도 훨씬 더 발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3D 프린팅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팅 기술은 우리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될까?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한 3D 프린팅 업체. 이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로 자동차, 항공기 부품 개발과 제조를 해오다 최근에 의료 산업에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인공장기 제작에 힘쓰고 있다. 바이오 프린팅으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인공간이다. We have printers with PolyJet that can print up to 6 materials simultaneously. And these materials can be combined to create new material properties and capabilities. 실제 환자의 간 크기, 혈관 위치와 모양까지 그대로 복제해낸다. 3D 프린터에서 재료를 조절해 수많은 색을 만들고 질감을 표현해낸다. Find the printer on Wi-Fi and press print. That's what we have to do with software. Open access. To be able to make their 3D prints in a very controlled fashion, but we need to make the printers communicate with the hospital. 3D 프린팅으로 환자의 것과 동일한 인공장기가 제작되면 의사는 모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잡한 수술 상황을 미리 시연하고 연습함으로써 실수는 바로잡고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인공장기의 등장으로 수술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독일도 3D 프린팅 의료 연구가 활발하다. 이 대학교의 3D 프린팅 연구실에서는 환자 맞춤형 바이오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인간에게 사용해도 되는 인산 칼슘을 이용해 제작된 인공피어는 연골 부위에 이식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Meine Gruppe arbeitet insbesondere an Lösungen für Defekte des Knochengewebes, aber auch von Gelenkknorpel. Und wir haben auch begonnen, im Bereich des Organdruckens zu arbeiten. Hier besonders Inselzellen, das sind die insulinproduzierenden Zellen der Bauchspeicheldrüse. Und wir haben jetzt frisch mit einem Projekt begonnen, das sich mit dem Thema Nierengewebe auseinandersetzt.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 생체 재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로도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조직은 병원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독일의 의료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Deutschland ist sicherlich eines der führenden Länder im Bereich der Entwicklung von 3D-Drucktechniken und vor allen Dingen auch im Bereich des 3D-Bioprintings. Und damit, denke ich, ist es kein langer Weg mehr, bis auch diese 3D-gedruckten Implantate dann wirklich beim Menschen eingesetzt werden. 3D 프린팅은 국내에서도 다양한 산업 현장에 쓰이고 있다. 전자의수는 마이크로 컴퓨터가 장착된 의수로 팔이 없는 절단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조기다. 기존의 전자의수가 1,000만 원대인 것에 비해 3D 프린팅을 활용한 전자의수는 100만 원대로 제공될 수 있다. 전자의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팔의 모습을 스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스캐닝을 하죠. 그래서 절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절단 부위를 항상 저렇게 스캐닝을 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맞춤형 소켓이라는 거를 이제 이걸 통해서 역설계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업체는 한 국제기관의 지원을 통해 시리아 내전으로 절단 상처를 입은 환자들에게 전자의수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의수를 착용하면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 현재는 팔꿈치 아래 부분에 절단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의수를 적용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 기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전자의수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설계와 기술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살짝 움찔하면서 신호를 줬던 것처럼 절단 장애인도 이 가장 근육이 많이 남아있는 그쪽 위치를 찾아서 저희가 근전도 센서를 장착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근전도 센서는 근육의 움직임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죠. 센서를 통해 근육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전자의수는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구현한다. 전자의수의 모든 부품은 3D 프린터에서 제작된다. 절단 부위, 장애 정도에 따라 전자의수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기존 전자의수들도 3D 프린팅 기술로 당연히 처음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수천만 원 가격에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자의수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99.9%인 세상이니까 그런 세상을 좀 바꾸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리고 저비용의 전자의수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전자의수는 고장에도 대응하기 쉽고 용도에 맞게 부품 교환도 가능하다. 전자의수를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하려는 곳이 세계적으로 수천 곳에 이르지만 이것과 비슷한 가격대로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아직 없다. 물건을 짚고 다루는 기본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스마트폰 기능을 내장한 전자의수, 부피를 15%가량 줄인 소형의수, 신경장애인을 위한 장갑형 등 전자의수를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단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도구죠. 일단 사업 스타트업의 차원에서는 이 제조업이라는 거를 1인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이 뭐 그렇게 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도
얼마 안 되는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고 이제 좋은 도구이자 기술인 거죠. 원료를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드는 1, 2, 3차 산업혁명과 달리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좋은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거대한 혁신으로 만듭니다. 실제 같은 가상현실이 의료계에 적용이 되고 유전자 가위 등의 생명공학 기술이 질병 치료에 활용되는 세상,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연구 현장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며 존재하는 이곳은 현실 세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산을 오르지 않아도 온몸의 감각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이곳은 가상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 중 가상현실은 과연 인류 미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가상현실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현장이다. 가상현실에 존재하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모션 캡처 작업이 한창이다. 이러한 모션 캡처는 전신에 달려있는 마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람의 체형을 따라 부착된 각각의 마커는 카메라에서 방출된 적외선을 반사시키는데 반사된 빛을 인식한 카메라가 변화하는 좌표의 정보를 계산해 기록하면 그 정보에 맞게 가상세계 속 캐릭터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 이제는 직접 걷고 뛰고 만질 수 있는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상대방과의 소통이 더해지니 비록 가상의 체험이지만 현실의 경험 못지않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What we're seeing now is a complete revolution in the way that people interact with data through virtual reality, through augmented reality, and through other senses. There's a technology called haptics, which is about feeling things. And I think that what we see happening in Korea is an extraordinary investment by your government and by businesses in Korea in becoming a world leader in the development of these immersive experiences. 이번엔 또 다른 테스트가 진행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드로잉 퍼포먼스와 가상현실이 만난 틸트 브러쉬 콘텐츠다. 컨트롤러를 이용해 브러쉬와 물감, 그림의 효과를 선택하면 마치 컴퓨터 그래픽처럼 3차원의 입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림 사이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것은 실제 사용자가 바라보는 그림의 모습이다. 가상 공간이 전부 나만의 캔버스가 되는 것이다. 그림의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어떠한 제약도 없는 이 무한의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 기술은 의료 분야에도 적용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진단법을 선보인다. 국내 한 대학 연구진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개발한 진단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가상현실로 만들어 참가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류장으로 색깔도 번호도 목적지도 제각각인 버스가 들어온다. 이 남자가 타야 할 버스는 초록색 16번 동대문행 버스. 자신이 기다리는 버스가 맞는지 정차하는 버스를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이다. 버스의 이제 색깔과 번호 그리고 목적지를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그 색깔과 번호와 목적지가 조금은 다르지만 굉장히 헷갈리는 이제 함정 버스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이제 미묘한 함정에 속지 않으시고 올바른 버스를 타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16번 남대문행 버스를 타야 한다. 이것도 이제 번호와 색깔이 다릅니다. 또 다른 버스가 도착한다. 아, 색깔은 맞습니다. 근데 번호와 목적지가 다릅니다.
기다리는 버스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어서 들어오는 버스를 예의주시한다. 이것도 이제 색깔과 목적지가 다른 함정 버스입니다. 이제 올바른 정답 버스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버스 옆으로 다가가서 탑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탑승된 것입니다. 버스를 인지하고 탑승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며 정상 노화와 치매 중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진단을 하려면 실제와 거의 유사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가상 환경에서 피험자들, 즉 환자분들이 실제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비교적 실제적인 데이터가 발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면 조금 우리가 24시간 관찰하지 않아도 한 10분만 관찰해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가상현실 치매 진단 검사에 참여한 참가자의 모습이다.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확인하고 있다. 일선 병원에서 환자에게 실시하는 치매 진단 질문지를 가상현실로 옮겨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저희가 이제 머리 움직임의 궤적, 걸리는 시간, 그리고 속도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상군과 그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들을 비교했을 때 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경도인지장애의 판별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방법보다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기존 설문조사를 통한 판별은 민감도와 특이도에서 정확도가 다소 낮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확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논문에는 저희들 논문은 한 90%까지는 판별해낼 수 있다. 즉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거의 정확하게 90% 이상 진단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가상현실 상황은 현금을 기기에서 정확하게 인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도 인지 장애가 초기에 발견돼 치료를 진행하면 치매를 늦추거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쉽고 빠르게 고령자의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 기술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VR 기술이라는 게 디바이스에 굉장히 의존하는 연구 분야이고요. 그 기기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다 해결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VR 기술이 산업적으로 사용된다면 크게 보면 이제 의료 쪽은 10년 안에 충분히 그 산업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 같고, 국방은 지금도 당장 반드시 사용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VR이고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교육 쪽은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견해상 생각보다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시장 자체가 아까 의료하고 국방 못지않게 워낙 다양하고요. 그리고 보편 타당한,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술로서 시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이제 교육 쪽이 시장에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 consume less feed, and produce less excretions. 옥자야. 이 영화에는 맛있는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슈퍼돼지가 등장한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루고 있다. 유전자를 편집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바로 생명체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를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유전공학에서 말하는 유전자 가위는 특수한 단백질 효소를 가리키는데 상대 유전자에 결합해 문제가 있는 염기 서열을 잘라내면 나머지 부위가 재조합되어 정상 유전자로 복구된다. 최근 개발된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기존 기술보다 제조가 간편하고
정확도가 높다. 최근에 발견된 이 크리스퍼 Cas9이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는 그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아주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기작과 굉장히 높은 효율로 또 유전자 가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4개의 염기가 빠져있는 건데 유전자 가위의 세계적인 선도 국가는 우리나라다. 지형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8월 국내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인간 배아에서 피후성 심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 변이를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줄 때 주형이 되는 그러한 DNA를 합성했죠.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서 얻은 정자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동시에 정상인 난자에 주입하면 수정 후의 배아가 정상 유전자를 이용해 돌연 변이를 교정했다는 내용이다. 우리가 원하는 부위 말고 그 외에 다른 부위, 표적되지 않은 비표적 위치에서의 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우려하는 건데 이번 연구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검사를 해본 결과 그런 비표적 위치에서의 유전자 교정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가위는 식물의 유전자도 교정하는 데 연구되고 있다. 농작물의 경우 병충해에 강하고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조작해왔다. 이 같은 조작이 아닌 식물 세포에 유전자 가위를 직접 주입해 교정하고자 하는 염기에만 정확히 작동시켜 식물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법도 국내 연구진이 성공했다. 이 기술을 응용하면 다양한 작물의 형질도 개선할 수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식물 세포 내로 도입을 하여 특정 유전자만을 타겟하여 그 유전자가 유전자 가위에 의해서 발현이 되지 않게 되면서 그 식물에서 그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 식물 세포 배양실에서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서 그 식물을 생장을 하여 그 유전자가 결국에는 어떤 표현형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에서 유전자 가위의 효과와 정확성을 입증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국내에선 규제로 인해 인간 배아에 유전자 가위를 적용할 수가 없어 우리 연구진은 미국 연구팀에게 자체 제작한 유전자 가위를 제공하고 실험을 맡겨야 했다. 인간 배아를 활용한 유전자 교정 연구가 안전성과 생명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특히 인간 배아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교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들이 많고 이제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그 단계로 밟아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교통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이런 부분과 만나서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여기에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구글과 같은 IT 기업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 부품 회사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사람들은 두 손의 자유를 얻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 약 2,200만 대에 달하는 자율주행차가 누적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지금 운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서 2단계에 해당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 자동화 단계에 따르면 1단계는 차간 거리 제어, 일정 속도 유지 등 특정 차량에서 대중화된 기능들을 의미한다. 2단계는 2개 이상의 자동화 시스템이 통합 적용되는 단계로 저속 자동 주행과 자동 주차 시스템 등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3단계부터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목적지를 입력하면 일정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수동 조작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반자동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4단계가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최종적 단계이다.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3단계는 전 세계적으로 실험실 레벨에서는 거의 종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기술이 완성됐다고 해서 양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험이 완성되고 나면 양산되는 시점이 한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상용화 부분에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강점인 독일 3사 분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계시고요. 그 4단계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가 매우 빠르게 규제를 완화하고 그 실증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동차 IT 업계는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달리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운전석을 자동차에게 넘겨주기 위해선 충분한 준비도 필요하다. 법적 장치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장치도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을까? 가장 발빠르게 나선 국가는 미국이다. 모든 주에서 통용할 수 있는 1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법 제정과 수정이 가능한 상태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유럽도 행동에 나섰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발족. 202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보안과 안전 규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 올해 초 정부는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기본 및 윤리 측면 평가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가서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 이곳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과 평가 기술을 개발 중이다.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도심 환경에서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반복 재현한다. 일반 도로에 나오는 순간 30만 가지가 넘는 각종 물리적 제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차량이 이제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하게 된다면 그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어떠한 식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인증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유엔에선 세계 자동차 기준 조합 포럼 WP29를 열어 합의점 도출에 나섰다. 소속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제안전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을까? 연구원에서는 주행 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7가지를 모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평가하고 관련 의견을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차 테스트 현장. 앞 차량은 일반 차, 뒷 차량은 자율주행차.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율주행차의 반응을 보는 테스트를 시행한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자율주행차. 그렇다면 일반 차량의 차선 변경에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반응할까? 잠시 전방을 살피더니 안전이 확인되자 속도를 높여나간다. 운전자도 상황에 안심을 하고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즐기는 모습이다. 무사히 끝난 테스트. 앞으로 연구원의 목표는 무엇일까? 저희가 이런 시험 결과를 국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UNWP29 회의를 통해서 저희의 그 평가 결과와 저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 노력들이 국제 기준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지도하는 첨단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컴퓨터스가 안 올라가 있어서 아마 계속 떠나.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생겨났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이제 차량 자체에 돌출된 센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레이저 스캐너와 그다음에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제 주변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인지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한 대학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차는 현재 실제 도로를 누비며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율주행차의 수준은 차량 스스로 운행이 되지만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운전자가 개입하는 형태이다. 특히 이동통신을 이용해 차량과 차량, 주변 사물 간의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저희가 2016년까지는 그 일반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올해 2017년, 2018년에는 이제 일반 시내도로, 교차로가 있는 뭐 이런 일반 시내도로에서의 그 자율주행 기술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2020년까지는 이제 모든 환경, 모든 도로에서 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든지 뭐 다양한 모든 환경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레이더, 카메라, 센서, 복합 위성 항법 장치 등을 활용한다. 차로 이탈, 보행자 추돌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장착했다. 3차원 초정밀 지도와 사물 인터넷으로 차량 사각지대 정보를 자율주행차가 인지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의 우리는 자동차에 탑승만 할 뿐 교통 환경이나 주행 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기술 혁신은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라는 기술로 구현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차량 제조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통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차량은 일단 레이저 스캐너가 6개 달려 있고요. 그래서 전방에 3개, 그다음에 후방에 3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레이저 스캐너가 있고요. 그래서 이 레이저 스캐너와 이제 양쪽에 있는 레이저 스캐너로 이제 교차로라든지 90도와 이제 앞에 전방에 있는 차량들 보게 되고요. 후방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상황을 더욱 정밀하게 판단해주는 레이저 스캐너.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인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이 카메라 이제 어안 볼록 나와 있는 이제 어안 렌즈인데요. 이 카메라 자체는 이제 AVM 모듈이라고 해서 전방에 있는 이 카메라와 양쪽 사이드 미러 아래, 그리고 이제 뒤에 트렁크 쪽에 하나 달려 있어서 총 4개 카메라 이용해서
그 바닥을 이제 영상 처리를 해서 차선과 이제 도로 마커라든지 그런 도로 표시물들을 이제 인식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자율주행차가 미래 사회를 누비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술에다가 또 앞으로 향후에 또 그런 효율적인 그 자율주행 셔틀 시스템, 그래서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통신 모듈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또는 전기 자동차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그 업체, 그런 전문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새로운 미래의 그런 그 주문형 그런 자율주행 뭐 셔틀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같이 협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혁신기술은 인간의 삶과 국가,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반한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혁명의 속도와 깊이를 아직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인간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근간을 둔다. 이 모든 발전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우리나라의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가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은 정보화는 앞장서자라는 취지에서 ICT 산업을 발전시킨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바로 ICT라는 비타민을 통해서 모든 산업이 다시 한번 역동성을 부여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전이되는 4차 산업혁명, 거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문제랄지 부의 양극화, 이런 사회, 문화, 경제적인 요소들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미래를 준비하는 상상력,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 하모니를 이루는 것들, 이것도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